어려운 지역, 우리가 안 되는 지역 이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새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견장을 만들어주면 하동을 최소한 도의원 선거 정도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저는 정치 운명 공동체입니다. 연동이 돼 있구나. 예, 김경수와 송순호와 정인경.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기남TV로 찾아온 하기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상남도 비례대표 후보 4번 민호영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호영 후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경남도당 비례대표 후보 4번 민호영입니다. 이 4번에는 얽힌 사연이 좀 있는데요. 그야말로 구사일생. 네. 구는 여기서 9구자입니다. 9구자. 네. 그래서 9구자는 뭐냐면 비례대표 경남도의원이 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을 받았어요. 4번을 받았어요. 원래 4번 받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근데 한 번 다시 태어난 거예요. 구사일생. 구사일생 4번 비례대표 후보 민호영입니다. 네, 우리 민호영 후보 시작부터 얼마나 절실함이 많았는지 서러움이 많았는지 941생을 꼭 강조하면서 4번 민호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941생 했으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하기남 TV 식구들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구나 민호영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선거할 때는 주로 저를 돕는 사람이었지 후보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호영 후보님은 누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쭉 한번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저는 저기 경남 하동 안양 촌놈입니다. 하동, 예. 네, 하동 안양 촌놈인데 거기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지금 부모님 살고 계시고요.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갔죠. 부산기업원고를 가서 공장을 한 1년쯤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전혀 다른 길을 그렇죠.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 입학해서 졸업할 때쯤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막 운영해서 좀 잘 될 만한 시기가 2002년이었는데요. 그때 그 옛날에 알고만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출마하는 그 사실을 접하고 그때부터 노사모 활동을 시작했죠. 무슨 활동? 노사모 활동이요. 네, 네. 네. 그래서 노사모 활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 하면 빠지면 좀 뭐 우리 또 하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빠지면 날 새는 줄도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이렇게 엉뚱한 길로 나쁜 길로는 안 빠지고 노무현한테 빠진 게 정말 인생에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노사모 경남 대표까지도 시켜서 일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었을 때 마산에서 사무국장으로 열린우리당 활동을 오래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노무현 대통령기가 끝나시고 국민참여당에 제가 창원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 하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에 계시면서 그때 약간의 갈등 아닌 갈등도 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국민참여당이 참여해서 민주당을 복귀한 후에는 민주당에서 도당에서 조직국장, 뭐 조직정책실장 이렇게 한 7, 8년 세 분의 도당위원장을 모셨어요. 그래서 도당의 실무자로는 좀 오랫동안 있었던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대선을 끝으로 도당에서 이제 나와서 제 원래 직업이었던 가르치는 일을 한 3년 학교, 밀양중학교, 청년중학교 이래서 국어선생을 한 3년 했고요. 때마침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직선으로 뽑는다고 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정당 생활 그리고 이거 시민사회 또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조직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쓰임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좋은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쓰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직선제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평가받아보지 않겠냐 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나왔고요. 우리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무려 한 37, 8% 돼서 만 한 8, 9천 명 정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과거의 지지율로 보면 남자가 두 번째 순위, 그러니까 짝수에서 두 번째 순위 이하는 당선되기가 거의 어려워서 많이 지원을 하지도 않았고 또 배려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비례대표가 대폭 늘면서 또 우리 민호영 후보가 또
당선 가능권에 있는 번호를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역 활동 또 정치 스텝 활동도 열심히 해왔고 또 도당의 당직자로도 해왔는데 내가 비례대표를 통해서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계기 하에 뛰어들었다가 941생이라 표현할 만큼 어떤 굴곡이 있었던 그 과정을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또 당원들에게 또 한번 얘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당직자 생활 또 뭐 이렇게 민주진보 진영의 여러 단체 생활 예, 이런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또 하나는 좀 어려운 지역, 우리가 안 되는 지역 이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새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사모를 했다는 그 노무현 재단을 또 만들어서 그 지역에 교육 활동을 했다는 게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은 하동은 뭐 우리 당의 군수가 뭐 우리 당의 뭐 군의 의장이 뭐 도의원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동네거든요. 물론 중대선거구제니까는 군의원들은 이제 탄생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하동에 가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런 견장 하나 없이 가서는 뭐 일을 시작할 수 도모해볼 수 있는 어떤 이 계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비례대표는 특히 도비례대표는 지역 어디에서 가서 활동하거나 사무실을 내거나 해도 뭐 정치적으로 일단 법적으로야 하면 사실은 뭐 구분 무슨 창원도의원이 직임에 가서 활동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견장을 만들어주면 하동을 최소한 도의원 선거 정도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례대표에 사실은 좀 이렇게 치중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또 이유는 제가 2002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선거법으로 2002년도 노사모, 2014년도 교육감 선거법으로 두 번 5년씩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출마를 하려 그러면 지역구 출마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이나 10년 동안. 이제 인생 경쟁에. 그 중에 잠시 비어있던 2010년도에는 창원시장 출마를 해서 우리 허성무 시장 후보와 저와 문성현 대표를 추대하고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 건 아니고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번에는 기회가 왔다 싶었어요. 직선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평가받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모집 요강이라고 하죠. 처음에 모집 요강에 누구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건 이제 때가 민호 형한테 이제 때를 주는구나. 사실 조직 활동 오래 했으니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때를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뭔가 분위기가 우리가 6명이었고요. 그때는 6명이었고 이번 남자 배정을 시드 배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는 저는 지원할 수 없는 어떤 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대로죠. 전반전에 왜 룰을 만들어 놓고 점심 먹고 나니까 룰이 바뀌냐. 이제 이런 거였어요. 물론 당의 사정도 있습니다.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전문가를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또 그것과 배치되는 어떤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결기라면 결기인데 밥을 굶고 도당 앞에 멍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한 7, 8일 앉았으니 도당도 난처하고 저도 난처하고 서로 참 우리가 뭐 또 도당에 제가 어떤 당직자나 도당의 특별한 어떤 개인 한 당을 맡고 있는 직을 맡고 있는 분한테 덤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하고 싸우는 것이지 참 서로 난감했었는데 이제 단식이 끝나갈 즈음 이 정개특위에서 숫자를 늘린다라는 게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 개정이 돼서 6명 뽑던 도의원이 9명 티어로 이제 늘어나서 941생이라 표현할 만큼 이제 4번이 당선 가능권으로 들어가게 됐군요. 하필 그 9사가 9명이 늘어났고 저는 4번이었고 그렇네요. 9사 그래서 그 4번 경쟁을 위해서 여러 후보들과 경쟁한 끝에 당원들의 투표로 4번으로 비례 배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참 고맙게도 75%를 넘기는 참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941생으로 표현할 만큼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되셨고 또 지금의 우리 경남도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당선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비례대표 도의원을 하려고 했던 것은 험진 하동 그렇죠. 고향 하동에서 뭔가 교두보를 삼고 앞으로 거기에 군수든 어떤
어떤 곳에 공의원이든 네. 도전해 보겠다는 예, 예. 하나의 디딤돌, 예.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의원은 하동을 위한 도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남 도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되어서 하고 싶은 일 또는 되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 치려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하려면 비례대표는 기본 교과서 저는 당헌 그 중에서 이 우리의 당의 어떤 나아갈 바나 가치 지표로 삼는 당 강령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는 그럼 도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우리 당에는 그 강령에 공정하고 그 용어는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자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그다음에 뭐 지역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또는 뭐 이 계층 연령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남에 차별 없는 경남 또는 기본 사회가 구현되는 경남, 또 공정한 어떤 이 기회가 보장되는 경남.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남도의 조례들도 제가 이게 안 돼 있는 거 잘 돼 있는 거 이런 거 좀 사실은 이렇게 좀 정리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에서 비례대표로서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정체성, 우리 당의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관계되는 조례가 필요하다. 있다면 제정하겠고 예를 들면 마을 교육 공동체 같은 조례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여러 주거, 교육, 의료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것들 폐지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도 고민해봤고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흩어진 그런 조례들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효율적인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런 당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관련된 거이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도지사가 추구하는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조례로서 물론 뒷받침해야 되고 또 저는 조직국장이고 사회활동을 좀 했었으니까 도의원의 어떤 좀 메리트를 가지고 조직 추진단을 모집해서 뭐 이렇게 그걸 좀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지원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강연회를 연다든지 또는 토론회를 공청회나 토론회를 조직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는데 네. 일반 우리가 그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길거리 현장에서 인사하고 명함 나눠주고 손은 들고 또 상가 방문하고 뭔가 눈에 보여요. 선거 운동이. 네, 비례대표 도의원은 어떻게 해서 뽑고 그들은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는 거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또 어느 정도 표를 받으면 당선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먼저 저는 이게 앞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네, 성순호 창원시장 후보 네. 또 우리 하동의 재윤경 군수 후보 아 그렇겠네요. 물론 각 물론 경남의 각 예, 시군의 예, 예. 그 시군 예, 그 단체장 시장 후보들. 예. 뭐 이런 분들이 예. 이런 분들이 당선되면 그냥 저는 자동 당선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뭔가 이게 끼워 팔기 비슷한 아, 그런 거. 좀 다른 분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 2번은 네. 아닌 말로 우리가 저도 당선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네. 저의 입장하고 다릅니다 그분들하고는. 저는 정치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 연동이 돼 있구나. 아. 예, 김경수와 송순호와 재윤경은 김경수, 송순호, 재윤경이 되면 당선되어야만 저는 나에게까지 기회가 온다. 예, 저는 그분들이 당선되면 당선이 안 될 수가 아,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처지가 그러면 틀립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런데 김경수 지사님을 돕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성순호 창원시장님을 돕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죠? 근데 또 재윤경을 돕는 사람들은 하동 많- 구수로 예, 지금 예, 재윤경 전 예. 국회의원이 나와 계시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민호영을 찍기 위해서는 김경수를 찍고 또 그럼요. 송순호를 찍고 맞습니다. 재윤경을 찍어야 된다. 예.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또 과거에 이제 도의 당직자로 있으면서 네. 또 뭐 저랑 오래 함께 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 5번을 함께 하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일했던 그때의 마음가짐과 네. 나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지금 도마 위에 선 선수의 지금 입장인데 마음가짐이나
또 느끼는 반응이나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별 크게 차이는 사실 못 느끼고요. 네.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2002년부터 노사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화세, 조선일보 보면 아름다운 세상 이런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합성도 시어터미널 앞에서 해봤는데 그때 그랬어요. 난 내 학원하면 내 학원 전단은 나눠주려면 좀 뭐 쪽팔린다고 하죠. 좀 뭔가 좀 부끄럽고 쑥스럽더라고. 그런데 그런 활동이 안 쑥스러웠었어요.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거나 저거나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나를 위한 행동이나 또 우리는 또 다 학인왕 후보를 도왔을 때 하는 거는 거의 별 차이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내 일이니까 좀 더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도 또 밤늦게 들어가도 네, 덜 피곤함을 이기거나 피곤한 줄 모르는 뭐 그런 상태가 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민호영 후보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당선되기 위해서는 뭐 도의사와 시장의 당선도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또 본인의 꼭 당선을 위한 당부의 말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와 도민, 시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 선거가 우리 참 좋았었거든요. 좋았었는데 그 비슷한 상황일 줄 알고 이렇게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잘하시고 계시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와 다르게 아주 일로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렇죠. 아주 요즘엔 박빙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 예. 보수가 결집하고 예, 있으니까. 예. 박빙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보수가 결집하고 거기에 힘이 실리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거에 이용군 후보가 아주 짧은 시기에 48%를 받았지만 지금은 여러 객관적 지표들이 그것보다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더 좋으리라고 예상을 했었지만은 그런데 이걸 이제 직접 우리 국민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군의원, 도의원, 군수를 뽑았을 때 정말 남해에서 매월 받는 15만 원을 하동에서도 받을 수 있는 삶이 올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 요거 매월 15만 원씩 받고 싶어하는데 그 정부 그것을 이루어주는 정부, 이루어주는 일꾼들을 눈앞에 놓고도 참 이렇게 보지 못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또 강조해서 그 우리 하동 국민들, 늦게는 이제 경남 도민들이 그걸 좀 느껴서 실제로 삶이 바뀌는 선거, 자기 삶이 바뀌는 선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호영 후보 도의원으로 경남 도의원으로 아주 훌륭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민호영 그 도의원 4번 후보와 오랜 세월 함께했습니다. 제가 5번 국회의원 선거하는 동안 늘 함께했었고 제가 느꼈던 민호영 후보는 세밀함, 꼼꼼함 이런 어떤 일을 철저히 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도의원 후보가 되신 민호영 후보님을 보니까 지역을 넓게 보고 또 그 뒷세대를 바라보면서 뒷일을 도모하는 그런 여유로움까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94일생으로 하늘이 도와서 이제 4번까지도 당선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도민 여러분들 꼭 이번에 경남도지사 또 창원시장 찍어주셔서 우리 민호영 후보가 도의회에 입성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또 하동의 미래에 어떤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민호영 하면 당선으로 마무리하죠. 네. 자, 민호영 당선!